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깊이 있는 이야기, 바로 공자님이 꿈꾸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흥미로운 주제로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어딘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자님 이야기, 하지만 제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공자님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그분이 그토록 원했던 세상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공자님의 이상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자님이 꿈꾸던 세상은 바로 인과 예가 살아 숨쉬는 사회에 모두가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단순히 개인적인 수양을 넘어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올바른 도덕적 규범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셨던 거죠.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럼 이제 공자님의 이상향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공자님은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 기원전 479년에 돌아가신 춘추시대 말기의 인물입니다. 당시 춘추시대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제후국들이 서로 싸우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도덕과 질서가 무너져 내리던 시기였죠. 이런 혼란 속에서 공자님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다시 올바르게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셨습니다. 그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인과 예를 바탕으로 한 유교 사상입니다. 먼저 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는 공자 사상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측은지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공자님은 극기복례 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의 사적인 욕심이나 이기심을 누르고 공동체의 질서와 도덕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 곧 인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동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친구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일 모두 인을 실천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님은 인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군자가 될 수 없다고 보셨어요. 인은 단순히 개인의 덕목을 넘어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 인이 사회 전체에 퍼져나갈 때 비로소 따뜻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올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공자님은 인을 통해 개인이 내면의 완전함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인의 정신이 가족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다운 태도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자 성숙의 길이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사회 문제, 즉 개인의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초래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 즉 인의 정신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는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의미합니다. 공자님은 혼란스러운 춘추시대의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예를 강조하셨어요. 예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 맞게 행동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약속과 규범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신하가 임금을 공경하며 친구끼리 신의를 지키는 것 모두 예의 범주에 속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어른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 또한 예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자님은 예가 바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조화롭게 만드는 근본이라고 보셨습니다. 인이 내면의 도덕심이라면 예는 그 인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규범인 셈이죠. 즉 인을 통해 사람다운 마음을 기르고 그 마음을 예라는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질서를 세우고 조화를 이루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각각의 악기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지휘자의 지휘 아래 조화로운 소리를 내듯이 예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전체 사회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예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님은 예가 무너진 춘추시대의 현실을 보며 예의 회복이야말로 사회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예법을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 속에 담긴 정신, 즉 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는 인을 담는 그릇이며 인은 예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님은 이러한 인과 예를 바탕으로 정명이라는 개념도 강조하셨어요. 정명이란 이름을 바로잡는다는 뜻인데 각각의 신분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각자의 본분에 충실할 때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보셨죠. 만약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공자님의 정명 사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명 사상은 단순히 신분 질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개인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다할 때 사회 전체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에 힘쓰고 시민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정명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비로소 사회는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명 정신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조직이나 시스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 부서가 제 역할을 하고 팀원들이 각자의 임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수행할 때 비로소 효율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정명은 인과 예가 사회 시스템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자님이 꿈꾸던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공자님은 대동사회라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셨습니다. 대동사회는 모든 사람이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말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 말이죠. 언뜻 유토피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공자님은 이러한 대동사회가 인과 예를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믿으셨습니다. 대동사회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가치, 즉 인의 실천이 바탕이 되어 모두가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했습니다. 노인들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젊은이들은 각자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아이들은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회. 재산은 나누었으며 힘든 사람은 서로 돕고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는 사회. 전쟁과 범죄가 사라지고 신뢰와 조화가 넘치는 사회가 바로 공자님이 꿈꾸던 대동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동사회 이상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사회, 공동체 정신,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의 개념과도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완벽한 대동사회를 이루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며 공자님은 이를 위해 개인의 수양과 사회적 실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또한 공자님은 도덕 정치를 강조하셨습니다. 법과 제도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도덕적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을 덕으로 교화해야 한다고 보셨죠. 정자정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통치자가 스스로 바르게 행동하면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그를 따르게 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리더십에서도 공자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큰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리더는 단순히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존경받고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공자님은 법과 형벌에 의존한 통치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도덕을 지키게 하지는 못한다고 보셨습니다. 백성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을 지킬 뿐 진심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통치자가 덕으로서 백성들을 감화시키면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를 바로잡게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치의 핵심이며 공자님이 꿈꾸던 도덕 정치의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덕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그것을 집행하는 리더들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부족하면 사회는 올바르게 기능할 수 없습니다. 지도층의 부패와 불신은 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하며 결국 법과 제도의 권위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공자님의 도덕 정치론은 오늘날에도 리더의 윤리적 책임과 모범적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리더의 솔선수범은 단순한 덕목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공자님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공자님의 인과 예는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아닌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지키려는 노력은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살기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지 않고 서로 돕는 것, 직장에서 동료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모두 공자님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님이 제시한 사람다움의 가치 그리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향한 비전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성공보다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 그리고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지향하라고 말이죠. 공자님의 말씀처럼 군자는 돌을 도모하고 식량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태도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쫓기보다는 내면의 수양과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자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공자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공자님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겪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 때문입니다. 물질적 풍요는 이루었지만 정신적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 극심한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감, 약자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윤리의식의 저하 등은 공자님이 염려하셨던 혼란스러운 춘추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의 정신, 즉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절실하며 예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자님이 강조하셨던 하기시습지 불영여로 즉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가르침은 오늘날 평생 학습의 중요성과도 연결됩니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즐거움과 성장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현대인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며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공자님의 사상은 결코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연의 가치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의 해답을 공자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도덕성을 확립하고 가족과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화합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자님이 꿈꾸셨던 세상의 진정한 의미이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어떠셨나요? 공자님이 꿈꾸던 세상 이제는 좀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시나요?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가치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공자님의 사상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요. 안녕.